어느 날 밤 당신의 배우자가 늦게 들어옵니다.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납니다.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고 화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갑자기 업무상 회식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면서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요? 불륜.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륜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배신 행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기혼 남성의 약 50%, 기혼 여성의 약 25%가 결혼 생활 중 적어도 한 번은 불륜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면서까지 다른 관계를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불륜의 원인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아니면 그냥 도덕성이 부족해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행복해 보이는 부부, 서로를 깊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커플들 사이에서도 불륜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륜에 빠지는 걸까요? 20세기 최고의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런 질문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불륜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심리적 역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갈등, 억압된 욕구,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자아의 발달이 불륜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고 있는 의식적인 마음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빙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무의식입니다. 이 무의식 안에는 우리가 억압하고 부정해온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적 욕망, 공격성 질투심,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어둠의 면들이 모두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억압하게 됩니다. 사회적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애쓰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억압은 누적되고 무의식 속의 에너지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억압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표출되는데 그중 하나의 형태가 바로 불륜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륜이 단순히 성적 욕구의 해소나 새로운 자극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불륜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현재 삶에 뭔가 빠진 것이 있다.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살고 있지 않다. 당신의 관계에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무의식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융의 분석 심리학을 통해 불륜의 진짜 이유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게 되는지, 그 배후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이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륜을 비난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더 성숙하고 의식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의식에서 배제한 모든 성격적 측면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량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무의식 깊은 곳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충동들이 존재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그림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서 더욱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며 화를 내지 않고 성적인 욕구도 적절히 절제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오히려 그림자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 더욱 강해지면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고 노력할수록 억압된 욕구들은 다른 방식으로 표출구를 찾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불륜이라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결혼 후 모범적인 남편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봅시다. 그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며 다른 여성들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적인 노력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남성성 모험심, 자유로운 성적 욕구 등을 억압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억압된 측면들이 그림자를 이루게 되고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이런 그림자적 측면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여성이 현모양처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개성 야망, 성적 자유로움 등을 억압한다면 이런 억압된 에너지들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불륜은 종종 이런 억압된 자아의 측면들이 극적으로 표현되는 무대가 됩니다. 융은 이런 현상을 에난티오드로미아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극단이 그 반대극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나치게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갑자기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 매우 보수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갑자기 일탈 행동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의 예입니다. 그렇다면 불륜에 빠지는 사람들은 모두 그림자의 지배를 받는 것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불륜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삶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불륜은 관계에서 잃어버린 생명력을 되찾으려는 무의식적 시도입니다. 결혼 생활이 점점 예측 가능하고 일상적이 되면서 관계에서 신비로움과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되고 모든 것이 루틴이 되면서 관계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륜은 잃어버린 생명력과 신비로움을 되찾으려는 무의식적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륜은 억압된 자아의 측면들을 표현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의 면들, 예를 들어 모험적인 면, 로맨틱한 면, 성적으로 자유로운 면 등을 불륜 관계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완전한 자아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근본적 욕구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통해 이성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측면을,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측면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의식적으로는 자신의 성별에 맞는 역할을 하지만 무의식에는 반대 성별의 특성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륜 상대에게서 자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가 투영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불륜 상대는 실제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무의식적 이상향이 투영된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아내를 둔 남성이 감성적이고 신비로운 여성에게 끌리는 것은 자신의 아니마가 투영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는 자신 안에 감성적이고 신비로운 면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외부의 여성을 통해 경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던 여성이 강하고 독립적인 남성에게 끌리는 것은 자신의 아니무스가 투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는 자신 안에 강하고 독립적인 면을 발달시키고 싶어 하지만 이것을 외부의 남성을 통해 경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투영은 매우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불륜 상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야말로 내 진짜 소울메이트다. 이런 사랑은 처음이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외부의 상대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적 내용이 투영되어서 생기는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투영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상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투영했던 이상적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강렬했던 사랑의 감정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불륜이 초기의 열정적인 단계를 지나 결국 실망으로 끝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해결책은 외부에서 자신의 무의식적 내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그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남성이라면 자신의 아니마적 측면을, 여성이라면 자신의 아니무스적 측면을 의식화하고 발달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외부의 투영에 의존하지 않는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륜의 또 다른 중요한 심리적 동기는 개성화에 대한 욕구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충동 중 하나입니다. 개성화란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발달시키고 무의식적 내용들을 의식화하여 완전한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 개성화의 충동을 억압하게 됩니다. 사회적 기대와 역할에 맞추느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개인의 독특함보다는 조화와 안정이 더 중시되기 때문에 결혼 후에 개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륜은 개성화에 대한 왜곡된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불륜을 통해 사람들은 일상적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다른 측면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엄마로서만 살았던 여성이 불륜 관계에서는 매혹적인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거나 평소에는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만 살았던 남성이 불륜 관계에서는 자유롭고 모험적인 자신의 면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성화 시도는 분열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자신의 모든 면을 통합하는 것인데 불륜을 통한 개성화는 삶을 둘로 나누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쪽에는 일상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아가, 다른 쪽에는 자유롭고 충동적인 자아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결국 내적 갈등과 죄책감을 증가시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해결책은 이런 분열된 개성화가 아니라 일상적 관계 안에서도 자신의 다양한 면들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불륜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영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투영이란 자신의 무의식적 내용을 외부의 대상에게 덮어씌우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특성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게 되고 그것에 강하게 끌리거나 반발하게 됩니다. 불륜에서 투영이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불륜 상대에게서 자신이 억압하고 있던 특성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절제되고 이성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자신의 억압된 특성이 투영된 것입니다. 투영의 위험성은 실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투영된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이상화하게 되고 실제 현실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불륜이 초기에는 매우 격정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또한 투영은 기존 배우자에게도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불륜 상대에게 투영한 긍정적 특성들과 대비되어 배우자는 더욱 평범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존재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투영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투영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은 그것을 자신에게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즉, 외부의 상대에게서 보는 매력적 특성들이 실제로는 자신 안에 있는 잠재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성들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 안에서 발달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불륜의 또 다른 중요한 심리적 요인은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힘을 잃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배우자의 기대 가족의 책임, 사회적 역할 등에 얽매여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륜은 권력을 되찾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권력이며 새로운 관계에서는 자신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과 기대에 맞춰 살아온 것에 대한 무의식적 분노가 불륜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권력 회복의 시도는 실제로는 더 큰 무력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하고 발각될까봐 불안해해야 합니다. 결국 더 큰 통제와 제약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권력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적 권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내적 권위란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믿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륜의 심리학을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중년기의 심리적 특성입니다. 융은 인생을 두 개의 큰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의미와 완성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많은 불륜이 중년기에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년기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었는지,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런 실존적 위기 상황에서 불륜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중년기의 위기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해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젊은 세대의 가치관 사이에 큰 괴리가 생겼고 중년층은 자신들이 추구해온 전통적 가치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분류는 잃어버린 젊음과 활력을 되찾는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중년기의 진정한 과제는 외부에서 새로운 자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중년기는 지금까지 발달시키지 못했던 자신의 측면들을 통합하고 더 완전한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성공과 성취에만 집중해온 남성이라면 이제는 관계와 감정의 영역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가족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해온 여성이라면 이제는 자신만의 목표와 꿈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내적 발달이 이루어질 때 중년기의 위기를 건설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륜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요인들의 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불륜을 예방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의 증가입니다. 융의 심리학의 핵심은 의식화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적 동기와 욕구를 인식할 때만 그것들을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것들을 억압하고 있는지, 어떤 투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그림자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자기 탐구는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와의 대화도 유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어두운 면까지도 받아들이려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림자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적 측면을 인식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것을 건설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적 충동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그런 충동들의 에너지를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험심과 자유로움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불륜이라는 파괴적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취미나 도전을 통해 그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적 에너지가 억압되어 있다면 기존 관계 안에서 그것을 더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관계에서의 솔직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많은 불륜이 부부간의 소통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욕구와 불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다 보니 그것이 다른 형태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다면 많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어두운 면이나 억압된 욕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비난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고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합니다. 넷째로 관계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결혼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측 가능하고 지루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새로운 자극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존 관계 안에서도 새로움과 신비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하거나 관계에서 새로운 측면을 탐구하는 것 등이 그런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려는 의식적 노력입니다. 다섯째로 개성화에 대한 건전한 추구가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개성화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근본적 충동입니다. 이것을 억압하면 언젠가는 왜곡된 형태로 표출됩니다. 따라서 결혼 생활 안에서도 각자의 개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각자의 성장을 지지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이 무책임한 자유방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불륜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불륜 역시 무의식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드러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불륜을 발견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 반응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더 깊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외부 상황이나 상대방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그림자 투영 개성화 욕구 등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분석해보고 근본적인 동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를 받은 배우자도 이 상황을 자신의 성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륜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을 통해 자신과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관계에서 너무 통제적이었는지, 상대방의 개성화 욕구를 억압했는지, 소통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등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 앞으로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솔직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불륜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들에 대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부부 상담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불륜 행위 자체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내고 있는 더 깊은 관계적 이슈들을 함께 다루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을 할 때만이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가능합니다.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건강한 관계란 두 개의 완전한 개체가 만나서 이루는 관계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며 투영을 회수하고 개성화를 추구하는 성숙한 개인들이 만날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자가 완전한 개체로서 서로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더욱 성장해 나갑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진정한 결합의 의미입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에서는 갈등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체가 만나면 자연스럽게 충돌과 마찰이 생기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을 파괴적이 아닌 건설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갈등은 더 깊은 친밀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륜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여러 면에서 개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성과주의 획일적인 성공 기준, 빠른 사회 변화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등이 개인들의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 개인들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관계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개인의 다양성 인정,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통적 관념들도 시대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단순히 사회적 의무나 안정 추구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결혼 제도 자체도 더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와 태도도 중요합니다. 성을 단순히 금기시하거나 쾌락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적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융의 심리학은 또한 중년기의 발달 과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중년기는 단순히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발달의 기회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중년 이후의 삶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년기의 불륜에 빠지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려는 충동에 왜곡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중년기를 새로운 발달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발하지 못했던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경제적 성공에만 집중해온 중년 남성이라면 이제는 예술이나 봉사활동 같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돌봄에만 집중해온 중년 여성이라면 이제는 자신만의 커리어나 창조적 활동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도전들은 외부의 관계에서 찾던 자극과 생명력을 건전한 방식으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개인으로서 만날 때 관계 역시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륜의 심리학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불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복잡하고 신비로운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더 완전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이런 성장을 위한 귀중한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선량하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싶어 하지만 무의식에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전체성을 받아들이고 어두운 면까지도 건설적으로 통합할 때 진정한 성숙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이 파괴적이 아닌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관계를 배신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불륜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의식적인 삶의 중요성입니다. 무의식적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융은 개성화의 과정을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불륜과 같은 위기들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입니다.
파괴적이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더 큰 상처와 문제만을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이고 성숙한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자기 이해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관계의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변화, 개인주의의 확산 기술의 발달로 인한 소통 방식의 변화 등이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융의 심리학적 통찰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적 구조와 발달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림자와 씨름해야 하고 투영을 다루어야 하며 개성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과제들을 소홀히 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 조건의 개선만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무의식적 내용들을 의식화하며 더 완전한 인간으로 발달해 나가려는 노력입니다. 불륜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나 의존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개의 완전한 개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서는 질투나 소유욕이 아닌 신뢰와 자유가 바탕이 됩니다.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동시에 자신도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개체로서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많은 실수와 학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륜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또한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묵과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잘못으로 인한 상처를 온전히 느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용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신의 성장과 행복이 방해받습니다. 용서를 통해 그런 부정적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또한 상대방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조건적인 비난과 처벌보다는 진정한 성찰과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파괴적이 아닌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륜의 심리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분명 불완전하고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이런 인간의 양면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더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불륜의 문제도 단순히 피해야 할 악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현상이자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매우 소중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것은 더 의식적이고 성숙한 삶입니다. 무의식적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만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이 명확해질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밖을 보는 사람은 꿈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불륜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모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그림자와 빛 어둠과 밝음 파괴와 창조의 모든 에너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들을 모두 인정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완전한 인간들이 만날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불륜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더 깊은 자비와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과 관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불륜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도 지혜롭게 다룰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어둠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여러분이 더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입니다. 융의 지혜를 따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무의식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그림자까지도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이해와 연민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만남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 깊고